나이가 들면 부모를 다르게 보게 된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젊을 땐 이해 못했던 것들이 50이 넘고 나서야 조금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이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아픈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가족보다 더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던 낯선 여자 한 명. 그 여자가 나타난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 겪은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버지는 전날까지 평소처럼 지내셨어요. 말수는 적지만 건강하셨고 아침마다 공원에서 조용히 걷던 분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 반, 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어. 병원에서. 짧은 침묵. 그리고 한 줄. 못 살리셨대. 전화기를 들고도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느껴진 감정은 낯설고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로 조금씩 북적이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저는 아주 묘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시선이 어딘가 오래 제게 머무는 기분. 그리고 돌아보는 순간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장례식장 맨 끝자리 조문객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 짙게 눌러쓴 검정 코트, 머리는 가지런히 묶인 모습.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건 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정만 한참을, 정말 긴 시간을 한치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 후회, 미련, 슬픔, 그리고 사랑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지? 가족보다 더 깊은 표정인데. 여자는 조문을 하지 않고 마치 상주처럼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너무 낯설고 너무 강렬해. 저는 큰 오빠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 누구야? 큰 오빠는 그 여자를 짧게 보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오빠 목소리에는 불편함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 절반쯤 진행됐을 때 그 여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정 앞에 와서 절을 올리는데 그 절이 너무 가족 같았습니다. 조문객의 절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의 절. 그리고 절을 마치더니 제가 있는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따님 되시죠? 그 말투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알았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당황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울음을 참는 듯한 떨림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때 큰 오빠가 다가와 그 여자를 막았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여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오래 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문 끝나시면 돌아가십시오. 여자는 고개만 숙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돌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도 계속 뒤를 돌아 아버지 영정을 보았습니다. 마치 미련이 너무 많아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그 장면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우리 가족은 왜 아무도 몰라?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조문감 위에 작은 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아주 가지런했고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정. 여자의 이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따님께 꼭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USB에는 아버님이 남기신 음성입니다. 오빠들은 USB를 보자마자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이런 건 들을 필요 없어. 아버지 욕 나오는 거면 어쩌려고? 괜히 가족 흔들리는 얘기지. 치워. 작은 오빠는 아예 USB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손으로 꾹 붙잡았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듣겠다. 그 USB 안에는 아버지의 진짜 삶이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창문을 닫고 불을 낮추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파일 재생.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아주 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야, 내 딸아. 50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는 제게 저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있을 거다. 내 엄마가 떠난 뒤 나는 많이 무너졌다. 아버지 목소리는 평생 듣지 못한 부드러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미정 씨는 너희 엄마가 아플 때 집안일을 도와주던 사람이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USB 속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날도 미정 씨가 도와준 날이었다. 나는 그 빚을 잊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여자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떠난 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눈물이 찔끔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심이 USB를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음성 파일은 총 3개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아버지와 그 여자의 대화였습니다.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기 2달 전. 아버지, 미정 씨 나 이제 자신이 없어. 미정,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애들한테 말 못했던 게 너무 많아. 미정,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가족 위에 사셨는지. 아버지, 나는 외로웠을 뿐이야. 그 한마디에 귀가 멈춘 듯 했습니다. 외롭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미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투에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깊은 의리, 동지 같은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내 딸에게 내 마음 좀 전해줘.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그 여자에게 남겨놓았던 겁니다. 세 번째 음성은 아버지가 혼자 남겨놓은 메시지였습니다. 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닮아서 나는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게 평생 미안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를 외면한 게 아니다. 너를 볼 때마다 내 엄마가 떠올라 숨이 막혔던 거다. 그리고 내 서랍 속엔 내가 알아야 할 마지막 게 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사진, 내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쓴 편지들, 아버지가 모아놓은 작은 적금 통장, 그리고 한 장의 종이. 거기엔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린 적 없다. 사랑을 잃은 적도 없다. 며칠 고민 끝에 나는 한미정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마워하셨어요. 그 말에 그녀는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대 울었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너무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단지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바람을 피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외로운 사람이었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손을 빌렸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진짜 사랑은 그 여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누군가와 나누었을 뿐 절대로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5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버지가 남긴 USB는 저에게 준 가장 진한 유산이었습니다.